대다수 여러분들이 생활 필수용품이나 공산품 사면 다 어디 거죠? 중국 제품입니다. 소비자께서는 중국에 알리가 들어오든 테마도 상관없습니다. 이 시장의 주인공은 누구죠? 세상연구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시장에서 30년 활동하고 있는 유통물류 글로벌 전문가 조철희 박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유통시장에서 쿠팡이 2023년 매출 규모가 1위에 올라있기 때문에 쿠팡에 관련된 내용과 이슈, 이 내용 한번 좀 정리해보면서 이커머스 시장에 중국 기업들, 플랫폼 기업들이 진출하고 있어서 이 내용도 한번 집중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쿠팡은 이미 2023년 매출 규모가 31조 원대 예상되고요. 영업이익이 한 5천억 이상, 6천억 최소 이상 돼갖고 최초로 쿠팡 사업 이래 즉 첫 흑자를 좀 나타낼 걸로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커머스 시장에서 2024년부터는 쿠팡이 어느 정도 이제 안정 체제로 좀 들어가는 타이밍이었습니다. 근데 이 시장에서 2023년 하반기에 누가 들어왔죠? 대표적으로 알리바바 그룹의 알리익스프레스, 핀더도 그룹의 테무입니다. 이 두 기업들을 전세계 시장을 미리 다 공략했습니다. 불과 2, 3년 전에 전세계 시장에 우리가 앱 다운로드 사이트를 보면요. 기본적으로 테무 전세계 1위고요. 알리익스프레스 5위 안에 들어갑니다. 미국의 알리, 테무 사용자가 이미 1억 명이 넘습니다. 또 지금 유럽 시장, 중동 시장, 아프리카 시장 이 시장에서 지금 거의 5위 안에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2023년 하반기에 처음에 알리익스프레스가 3월 달부터 마동석을 광고를 하면서 임팩트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알리익스프레스가 본격적으로 상륙하기 시작하고요. 하반기에 들어와서 테무가 지금 그냥 본격적으로 들어와서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이미 알리익스프레스, 테무의 성장세는 지금 앱 다운로드 구매 객단가가 지금 상당히 높아지고 있어서 이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해서 이 소비자들한테 계속 지금 주목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왜 알리익스프레스하고 테무가 이렇게 주목될까요? 한국의 소비시장의 소비 불황 시대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은 대다수 여러분들이 생활 필수용품이나 공산품 사면 다 어디 거죠? 중국 제품입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는 중국 제품은 쿠팡에서 사든 G마켓에서 사든 다양한 상품들을 사면은 그 셀러들은 다 어디죠? 중국에서 거래해서 갖고 오거든요. 자, 대표적으로 중국의 B2B 사이트 1688.com에서 우리나라 도매상들이 갖고 오고 또 거기에서 이제 많은 수량을 갖다가 지금 팔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다양한 상품들을 중국 기업들이 지금 직접 들어온 겁니다. 국내에서 샀던 쿠팡에서 산 상품, 우리가 G마켓에서 산 상품과 비교하면 가격이 거의 반가격 이하, 거의 70% 이상 싸게 살 수 있는 걸 느낍니다. 물론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상품들이 다 좋다는 건 아닙니다. 실제 사용해서 보면은 그 상품에서는 하자도 있을 거고 아무래도 짝퉁 상품을 빨리 만들다 보니까 상품이 가격이 저렴하지만 그 상품 안에서 우리가 만족 못하는 상품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회사들 두 기업의 강점이 뭐냐면요. 무료 배송입니다. 무료 반품, 무료 환불. 우리가 이제 중국에서 상품을 갖다 물류센터에 모아고 한국에 도착해서 주로 이제 한국에 어디 도착하느냐? 인천항만, 평택항만에 상품이 도착하고요. 심지어는 빠르게 배송하는 건 이제 공항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이 상품이 들어와 갖고 국내에서 이제 배송하면 물류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근데 이 부분을 알리익스프레스하고 테무는 막대한 비용을 쏘면서 계속 한국 시장을 공격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지금 중요한 사항은 중국의 두 기업들이 전 세계 시장을 공략하면서 일단은 앱의 고객, 충성 고객을 빨리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한번 사용할 때 어땠죠? 기존에 쿠팡을 사용할 때 우리는 스마트폰을 열면 쿠팡을 먼저 보겠죠? 쿠팡 안에 있는 앱, 자기가 주기적으로 샀던 상품을 갖다가 계속 눈앞에 보이니까 그걸 갖다가 반복 구매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알리나 테무의 상품들을 여러분들이 앱을 갖다 열어갖고 상품을 보면 가격이 너무 저렴해요. 얼마? 가격을 2,000원, 3,000원입니다. 심지어는 프로모션 한다고 막 2만원, 3만원짜리 거의 1,000원대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5개, 10개를 사도 2만원, 3만원도 안 돼요. 근데 배송은 집 앞에 갖다 주는데 무료 배송입니다. 근데 여기 차이점은 뭐냐면 지금까지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는 중국에서 화물을 모아서 물류센터에서 모아서 해상으로 와갖고 한국에서 이제 배송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집 앞에 오는 배송 시간은 좀 길겠죠. 대표적으로 알리익스프레스는 한국의 택배 넘버원 CJ 대한통운의 택배를 거의 전담해줘서 하고 있고요. 테무는 한진, 그 다음에 우체국, 경동택배, 대한통운 다양한 쪽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다수 한국에
온라인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주문하면 한국 택배 네트워크가 돼 있으니까 올해부터 이제 알리하고 테무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출하면서 한국 내에서 평택항만이나 인천항만에 물류 거점을 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본격화되면요, 한국에 도착하면은 리드 타임이 3일에서 5일 아니면 일주일에 더 빨라지겠죠. 그래서 아마 이 시장은 점점 빨라지는 시장으로 좀 갈 것 같습니다. 2023년 12월 달 전국의 명품 브랜드 파페치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쿠팡이 그 명품 브랜드를 인수했습니다. 한 6,500억 정도, 5억 달러를 인수하면서 쿠팡이 지금 새로운 돌파구를 좀 찾으려고 계속 나간 상황이 좀 있었죠. 근데 이제 2023년, 올해 2024년은 소비시장이 상당히 불황의 시기입니다. 중국의 소비시장이 이미 2년 전부터 거의 디플레이션의 늪에서 지금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명품 브랜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준 게 중국이었습니다. 근데 중국의 소비가 불황되면서 또 여기에 전 세계 시장의 소비 불황,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 이 상황에서 지금 명품 브랜드를 인수했는데 이 타이밍이 상당히 지금 적정한 타이밍이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파페치의 상품을 어느 정도까지 사줄 수 있을까? 이 부분도 한번 주목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도 있지만 아마 이미 몇 년 전부터 쿠팡의 물류 현장에서 다양한 부러움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 대표적으로 쿠팡의 물류 현장의 인력 비용을 줄이고 있다. 사람은 계속 지금 들어가고 있어서 인건비를 줄이는 문제, 또 지금 대표적으로 매스컴에서 나온 블랙리스트 문제, 이런 문제는 매스컴을 지금 활용하고 있는 사람과 쿠팡 현장에 관련된 내용, 양쪽이 지금 서로 이제 어떤 절충, 컨플리트가 있기 때문에 이 구조를 갖다가 어떻게 풀어나갈까, 이 부분도 쿠팡의 상황에서 앞으로 지금 만들어내야 될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쿠팡이 매출 규모가 31조 원이 넘은 한국 시장에서는 상당히 큰 지금 넘버원의 기업으로 지금 되고 있어서요. 또 미국의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한번 이런 관점에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은 재무구조 사항도 있지만은 매출과 영업이익 또 그 다음에 분기별 성과에 대한 어떤 보상도 있지만요. ESG 경영이라고 있습니다. 비재무구조입니다. E 환경, S 사회적인 지배구조, G 정부 관련된 모든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쿠팡이 매출 규모는 올해 최고의 매출 성과를 올렸고 영업이익은 첫 흑자를 냈지만 쿠팡도 한국 시장에서 플레이어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기업이기 때문에 ESG 경영 이 부분도 쿠팡의 업력은 불과 한 13년, 14년 차 들어가지만은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 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쿠팡 내에서도 가격의 경쟁력을 키우려면은 이 생존 전략으로 즉 가격이라든가 수량을 늘리고 이 부분이 앞으로 이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이미 쿠팡 내에서도 PB 상품을 많이 만들지 않았습니까? 쿠팡의 곰곰이라든가 관련된 상품들. 근데 이제 이런 상품들은 내수로서 이제 저가 상품으로서 이익률이 높은 상품이지만은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생활 상품들은 어떤 생활 필수용품 공산품들이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이 지금 쿠팡으로서 이제 대항마로 좀 많이 준비해야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 쿠팡의 강점은 뭐냐? 신선식품입니다. 우리가 이제 생활용품 중에 온도관리 있지 않습니까? 고기, 육류, 생선, 데일리 상품들. 그래서 이제 우유라든가 과일 이 부분은 쿠팡이 네트워크를 다 해놨기 때문에 이 부분에 쿠팡이 다양한 상품의 경쟁력을 어디에 키우냐 이 부분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중국에 알리가 들어오든 테마든 상관없습니다. 그건 유통기업들의 어떤 이런 경쟁 관계겠죠. 그래서 소비자들은 아마 제가 볼 때 올해 2023년 지금 소비가 좀 힘들어질 것 같고 2025년 상반기까지 그런 얘기가 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싸고 저렴하고 안정되고 자기가 지금 원하는 상품들이 많으면 좀 쇼핑하는데 즐겁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의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에 들어가면 어떻죠? 쇼핑 중독하게 만들어놨어요. 또 지금 상품이 다양하게 넘쳐나는 건 소비자 입장에서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똑같은 상품이 많고 가격이 저렴해서 이게 이제 경쟁적인 어떤 소비자를 선택할 수 있는 무기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소비자들은 기존에 어떤 상품을 찾고 싶은 게 있었고요. 그 상품들은 다 어디죠? 중국 상품들에서 계속 나올 겁니다. 알리가 되든 테무가 되든. 그러면 그 소비자들은 그 쇼핑을 갖다가 계속 찾으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가성비, 가격이냐 성능이냐, 또 가심비,
가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가 심적으로 마음을 갖고 있냐. 근데 요즘 최근에 트렌드 된 것이 시성비라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국내가 아니라 우리가 앱도 보면서 갖고 다니면서 물건을 사기 때문에 리얼타임으로 물건을 주문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해외 나가서 주문해도 집 앞에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마트폰의 앱 다운로드 수를 누가 장악하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소비자는 국내 상품이냐 국내 유통시장은 상관없습니다. 내가 어떤 상품을 선택하고 그 상품에 문제가 없고 나는 그 상품을 계속 사용할 수 있고 선택하면은 그게 가장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소비자인 고객이 누구를 선택하냐가 앞으로 유통기업의 이 선택받는 몫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커머스 시장의 플랫폼 시장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 5,200조 원 시장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200조 원 시장 규모에서 온라인 시장 중에 우리가 상품을 사는 크로스보더의 직구, 역직구 시장은 1,300조 원입니다. 그 시장 규모에 이미 중국이 전 세계로 뿌리고 있는 직구 시장은 3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앞으로 전 세계를 공략하면서 한국은 지금 시작이지만은 크로스보더 시장에서 우리 온라인 시장 규모는 계속 커질 것 같고 이 시장의 주인공은 누구죠? 소비자가 선택해야지 그 기업들도 살아갈 수 있다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